민선 8기 지방자치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대구 경북 지자체들은 민선 8기 후반기 역점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수성구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선정과 수성 국제 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힘을 쏟고 있는데요. 파워 인터뷰, 오늘은 재선의 김대곤 수성구청장을 만나서 민선 8기 2년의 성과와 향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바로 수성구의 김대곤 구청장님 나와 계십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선을 하시고 다시 민선 8기 2년을 맞으셨는데요. 먼저 소위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우리 구가 맞닥뜨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서 인구 감소입니다. 네. 그리고 향후 이 인구 감소를 구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인데 2년 동안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차별화시키고 유일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도시를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목표로 해오고 있고요. 네.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4대 특구에 우리가 다 선정이 돼서 우리 도시를 특구를 통해서 특색 있는 도시로서 주민들을 집객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었다 하는데 가장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김대곤 구청장님께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정책적 영향을 많이 쏟고 계신데요. 특히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선정이 이제 현안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화도시 최종 선정 일정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예비도시로 선정이 돼서 문화관광부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현안들을 논의 중에 있고 네. 지금 예비도시 선정 과정에서 일부 사업들은 예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특히 우리는 두 갈래의 큰 사업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첫째는 미디어 아트 분야로서 간송미술관, 시립미술관, 국립박물관 등의 예술적인 또 문화재적인 그런 문화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은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또 이것을 집객 자원으로 활용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네. 우리 문화의 원형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간송미술관 또 시립미술관이 보유한 미술품 또 국립박물관이 우리 지역의 여러 문화 자원들을 소지하고 있으니까 네. 이것들을 미디어 아트 기술을 활용해서 현대 미술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크기와 표현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함으로 해서 네. 대중들이 느끼기에 새로운 이 문화 자원들의 인식을 바꾸고 다시 그것을 통해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찾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한쪽에 축이 있고 네. 또 공예라든가 우리가 만드는 작업을 통해서 자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덜한 예술 마을을 통해서 각종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네. 거기에다가 훌륭한 선생님들이 우리 주민들을 가르치고 또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각종 굿즈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유통시키고 이것을 판로를 개척하고 하는 그런 구조. 네. 이 두 개의 큰 공예와 미디어 아트가 문화예술 도시의 특구로서 우리 사업이 제한돼 있고 그것이 선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최근이죠. 지난 6월 20일에 수성구가 기회발전 특구로 또 지정이 됐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예. 기회발전 특구를 포함해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수성구가 전국 최초로 4개 분야 특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기회발전 특구, 문화특구, 교육발전 특구, 교육국제화 특구 네. 이렇게 4개인데 기회발전 특구는 대구시가 주축이 돼서 우리 알파시티와 국가산단 또 북구에 있는 금단 단지
이렇게 세 개를 특구로 정하면서 특히 우리 소프트웨어 단지를 기반으로 한 알파시티는 여기에 여객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세금의 감면 효과가 큽니다. 네. 그런 것을 기하로 해서 민간 투자가 앞으로 1조 3천, 국가가 특구로 해서 투자할 게 9,300억. 네. 이런 규모로 해서 2030년까지 3만 명의 고용 인력이 알파시티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라는 목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민간 기업 투자까지 합하면 2조 원이 넘는 규모군요. 예. 네. 그리고 4월 24일에 수성구 신규 캐릭터 뚜비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뚜껍이죠, 뚜비가. 예. 이 수성구의 뚜비 캐릭터 선포는 문화도시 최종 선정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이 뚜비 캐릭터를 좀 소개해 주시고요. 향후 운영 방향도 함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삶이 좀 많이 개별화되고 파편화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공동의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주민 간의 공동체 이런 것들을 지향해서 캐릭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와중에 우리 망을지의 뚜꺼비가 전국적으로 가장 산란이 많이 되는 곳입니다. 네. 이런 어떤 장점들을 반영해서 뚜꺼비를 형상화해서 뚜비라는 캐릭터를 저희들이 만들어냈고 또 이 캐릭터가 우리 주민들의 사랑이 증가될수록 이 가치를 가지고 각종 공예라든지 각종 제품을 만들어서 또 우리 주민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 자체에 두꺼비 캐릭터를 좀 활용을 해서 네. 두꺼비 상표를 붙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지금 마케팅, 디자인, 활용 방법, 네. 온라인 상에서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망 구축, 또 오프라인 상에서 판매 루트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지금 확보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독일 칼스루헤시 그리고 호주 블랙타운시 등 해외 도시에서 수승구를 다녀갔습니다. 칼스루헤시 같은 경우는 뭐 공연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호주 블랙타운시 같은 경우는 또 공무원 한 분이 파견 근무를 하기도 하셨죠. 수승구가 이처럼 해외 도시와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문화적인 생각의 영토를 확장하는 겁니다. 네. 특히 호주 블랙타운시와 관계에서는 거기에 한국 수성 가든을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수성 정원을 만드는 네. 거죠. 자기들 중심 지역에 그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이 한 명 파견이 돼서 가장 우리 수성구다운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 한국다운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디자인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와 있고요. 네. 이거 수성 가든이 2026년까지 블랙타운 시의 예산으로 지금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칼스루의 독일하고는 여기 와서 일부 갈라 공연을 했고 그 공연 팀들이 오면서 같이 온 분들이 유럽의 각 관장들입니다. 네. 국립극장들을 운영하는 관장들인데 이분들이 우리 지역의 성악가들을 테스트를 해서 네. 이번에 3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분을 모시고 가서 자기 극장들의 주요 역할들을 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했고 네.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가게 되면은 무대에 올릴 때 어떤 역할을 맡아서 성악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 와서 네. 3명이 진출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미술가 또 스포츠 이런 분야도 교환이라든가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고 추가적으로 알파시티에도 칼스루헤 지역에 KIT라는 공대가 있는데 네. 이것이 독일의 한 4번째 안에 드는 대학입니다. 여기에 특히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경쟁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난번에 한 15명의 스타트업 학생들이 알파시티에 왔다 갔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알파시티의 발전 과정에서
이분들이 여기 와서 연구소로 참여한다든지 기업과의 협업 관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저희들이 모색을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성구의 현안 사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2024 수성 국제 비엔날레입니다. 기초 지자체에서 국제 비엔날레를 개최하는 것은 제가 국내 최초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행사인지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도시가 비슷합니다. 네. 외부적으로 건축물도 비슷하고 운영하는 형태도 비슷하고 또 공원 조경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죠.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특이점을 갖고 없으면 앞으로 그 도시는 지속 가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각적인 측면에서 건축물, 조경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작품으로서 축적되기를 바라고 네. 또 이것이 그렇게 작품으로 축적되기 위해서는 세계 시장에 열어서 유명한 건축가, 조경가들이 참여해서 뭔가 특이한 작품들을 남겨야 된다. 앞으로 한 10년 이렇게 되면 많은 작품들이 우리 지역에 쌓임으로 해서 우리 도시의 정체성과 특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출발을 했고요. 네. 비엔날레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은 개별 사업으로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다른 세계 비엔날레들이나 다른 지역의 비엔날레들은 자기들이 작품들의 그 형상을 떠서 모델들을 네. 한 실내 공간에 전시한다든가 아웃사이드에 전시를 해서 그 작가들을 조명하는 게 보통 비엔날레 특징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지을 거 여기 와서 비엔날레를 통해서 자기가 건축할 공간들을 미리 투어를 하고 네. 거기서 작품을 내면은 경쟁을 시켜서 그 작품을 뽑아서 실제적으로 건축물을 짓거나 또 공원을 조성을 해서 다음에 건축 비엔날레에 와서는 실제로 지어진 거, 실제로 조성된 공원을 앞으로 투어하는 것이 우리가 비엔날레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네. 이번에 그 비엔날레를 통해서 작품을 설계하고 있는 것이 수성못 수상무대, 네. 수성못에서 드랑길로 들어가는 브릿지, 네. 그리고 망을지의 생태교육관, 망을지 공원뿐만 아니고 생태적으로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생태교육관 등등, 그리고 작은 어떤 그런 파빌리언, 작은 쉼터 이런 것들도 실제 우리가 수익할 수 있는 2천만 원, 5천만 원 이 선에서 설계를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나 국내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그 돈으로 설계하기 어렵거든요. 네. 비엔날레를 통해서만이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끌어낼 수 있는 우리가 여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구 스타디움 서편 광장에 수성 미래교육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미래교육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어서 궁금한데요. 어떤 교육을 하는 곳입니까? IT 기술을 활용해서 미래 기술을 체험하고 네. 특히 또 로봇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술의 결과물들과 친화력을 높여나가서 궁극적으로 기술 변화의 적응력을 높이고 네.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코딩이라든지 기계를 움직이는 기술 전반의 이해도를 높여서 미래 우수 인재를 양성해 나간다. 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또 거기에 IT 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세계 시민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우리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세계 어린이들과 바로 줌으로 동시간대에 서로 회의도 할 수 있고 자기들의 활동 결과물들을 서로 발표해서 의견들을 나눌 수도 있고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이 되는 그런 미래 교육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수성 제2구민운동장이 조성이 됐습니다. 구민운동장 두 곳을 갖춘 것도 아마 대구에서 수성구가 유일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이 체육시설이라는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진박골에는 테니스장하고 또 배드민턴장을 확대하고 있고 수성대 캠퍼스 언저리에
우리가 수영장, 도서관 이런 것도 만들고 있고 네. 앞으로 이런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계획입니다. 제2의 국민체육센터도 예정을 해서 네. 기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권역별로 골고루 생활체육시설을 갖추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올 하반기 주요 역점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주요 사업은 어떤 것들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함께 좀 소개를 해주시죠. 하반기에 저희들이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수성 비엔날레 네.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잘 우리의 작품들로 녹아내느냐 하는 부분, 또 국내 작가들이 어떤 부분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이런 작가들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 그들의 영향이 좀 남을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 특구의 사업들이 예비적으로 어떻게 안착될 수 있느냐 하는 거, 또 기회발전 특구를 위시해서 알파시티의 기업들이 어떻게 좀 주변 여건을 우리가 개선해서 근무 환경이 좋게 하고 또 주변의 교통시설이라든가 교통 서비스가 근무자들의 이용 편익을 제고시키냐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정착 문화를 좀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 네. 75만 평이 군부대가 이전할 경우에 네. 우리가 어떤 미래 도시로서의 핵심적 영향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해내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요 사업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주어진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끝으로 수성 구민과 청취자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늘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 간의 관계성을 높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특구 사업이든지 기타 사업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가져왔고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께서 지역에 대한 관심, 특히 우리 사업에 대한 참여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수성구가 미래의 상황 전개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이것이 우리 수성구의 발전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구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수성구가 진짜 많이 변화하고 있고 또 미래 청사진도 밝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장님의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김대권 수성구청장을 만나서 민선 8기 2년의 성과와 향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